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넵튠이라는 종목에 대한 계속적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이 넵튠이라는 종목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종목과는 좀 다르게요.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기도 하겠지만은, 단기로 봐야 된다라는 그 이유와 그 다음에 계속적 분석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장기선, 무슨 배열, 부분 역배열 패턴이 완성형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냥 간단합니다. 부분 역배열 패턴이 나온다라는 것은 앞서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정배열이 되었다가 주가가 빠지면서 밑으로 빠지면서 어떻습니까? 181선과 216일 혹은 241선이 다른 장기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역배열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요. 뭐가 나옵니까? 주가가 기준선이라는 것을 돌파했을 때를 이제 완성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분 역배열 패턴 완성이다. 부분 역배열 패턴이다 라고 하면은 완성과 그냥 패턴이다라고 하면 패턴은 그냥 부분 역배열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주가가 기준선이라는 것을 돌파하고 상승을 해버리면은 완성이죠. 부분 역배열 패턴에서 상방향으로 간다. 상방으로 갈 것 같다라는 취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제가 만든 용어라서 조금 좀 애매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넵튠을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자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요. 361선이죠. 갈색 진갈색 부분이 361선입니다. 자, 361선에서 어떻게 됐죠? 여기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부분에서 분명히 저항 그 다음에 지지를 살짝씩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결국에 181선과 216선을 못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부분 역배열 패턴이라는 것은 이 181선 혹은 216일이나 241선이 561선 밑으로 내려오기 전에 주가가 밑에서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을 갖다가 부분 역배열 패턴의 완성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561선에 데드크로스가 나기 전에 데드크로스라는 건 밑으로 빠지는 거죠, 선이. 이 상황을 말합니다. 561선, 241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부분 역배열 패턴이 아니라 부분 역배열 패턴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최종 단기적인 혹은 중기까지 보통 단기라고 하면은 1개월 정도를 말하고요. 1, 2개월 정도. 그 다음에 중기라고 하면은 1개월에서 대략 한 3, 4개월까지를 중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3, 4개월 이상을 갖다가 장기라고 부르죠. 초장기는 이제 1년 이상 되는 어떤 분들은 6개월 이상을 말하기도 하는데 1년 이상 정도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자, 했을 때 이 부분 역배열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요. 왜 나오는지를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나오는지를. 뭐냐면은 기존에 좋은 재료가 있었음에도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그 기다리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매도가 더 우위해점해졌던 거죠. 재료는 좋으나 재료와 모멘텀 명분은 좋으나 시장에서 먹히지 않은 그런 재료를 보유했거나 이랬을 때 많이 나옵니다. 즉 안 빠져도 됨에도 불구하고 갈 때가 아니다 보니까 빠진 케이스에서 좀 나오는 편이에요. 혹은 일시적인 뭐예요? 실적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강하게 돌파를 했죠.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건데, 자, 게임빌 대표적인 턴어라운드 종목이죠.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종목 게임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밑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게임빌처럼 강하게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장기선을 탐하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넵튠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턴어라운드 아니에요. 실적 아닙니다. 실적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적주라는 거는 동반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이나 그렇게 돼요. 때문에
넵튠은 그런 의미에서 실적 4분기 실적,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닐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거다. 제가 여기까지 조사해보진 않았습니다. 넵튠이 지난 하반기 때 출시한 작품들, 그러니까 출시한 게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전혀 안 봤습니다. 안 봤지만 그 기대감만으로 먼저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규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떨어짐이 마땅한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오르고 있다는 거는 전자였던, 설명드렸죠. 그래서 전자였던 뭐다? 전자였던 이 턴어라운드보다는 투자 가치 이 부분 요 재료로 오르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고공행진을 못 가요. 즉 단기로만 끝내는 겁니다. 이런 건요 무조건적으로 뭡니까? 길어봐야 실적, 어닝이죠. 보통 3월달에 나옵니다. 그죠? 4분기 실적은. 그러면은 그걸 따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 길어봐야 1, 2월달이에요. 1, 2월달까지만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럼 여기선 돌파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돌파할 겁니다. 돌파할 겁니다. 저는 그 8할, 9할 봅니다. 예, 돌파할 거지만은 위로 올라갈수록 뭡니까? 배틀그라운드죠.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이런 것만 부각 가지고는 대세상승 절대 못 가죠. 절대 못 갑니다. 뭐 카페24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단기로만 가져가야 되죠. 이런 건 목표가 단기입니다. 자, 항상 장기선을 돌파해 줄 때 어디 선입니까? 기존의 고점들을 돌파해 줄 것이냐 라는 거를 갖다 염두에 두고 돌파한다고 그랬어요. 저 위에 신고가로 갈 것이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지만은 보통은 전 고점, 52주 고점 요런 부분을 돌파해 줄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돌파하면 가능성을 보고 돌파한 거겠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대세 상승이 아니라 철저하게 단기, 길어봐야 1, 2개월 혹은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도망나야 됩니다. 특히 5주선이 깨졌다 싶으면 그때는 미련 없이 그냥 무조건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전량. 그게 원칙입니다. 꼭 네 말대로 했더니 계속 가잖아. 이씨 10주선 받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게 반복되죠. 언젠가 크게 당해요. 언젠가 크게 당합니다. 예, 이런 종목은 결단코 매매 전략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